자,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훌륭한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요 앞에 이 정청래 최고가 법사위원장 노린다는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그래요? 저희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법사위원장 지금 노리는 사람 꽤 있죠. 저는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치고 본인 보고 하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법사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법사위원장까지 완성체가 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의원님 말고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있잖아요. 하라 그러면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중동이 또 열심히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조중동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요구, 지지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연임을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아직 답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양반이 마지막 순간까지 답을 안 하잖아요. 지난번 병립형, 현동형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마지막 순간 30분 전에 저한테만 그러니까요. 눈빛으로 손짓으로 사인을 했죠. 이걸로.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게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좀 스르르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의원님 지금 팔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 출마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그럴 타이밍인데, 의원님이 제일 먼저, 아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된다 얘기하기 시작하셨는데. 당대표는 제가 오래전에 꿈꿨죠.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근데 이재명의 꿈도 정청래의 꿈도 좀 미뤄진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냥 저는 최고위원 할 테니 당대표 나가세요. 당대표 한 것도 제 덕입니다.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내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쭉 보니까 흐름이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 그래서 제가 당대표 연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 대중들은 왜 이런 바람을 할까?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그것이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제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고 또 한 2년간 옆에서 지켜보니 외부의 적, 내부의 적과 맞서 싸우느라고 정작 당대표로서의 실력 발휘는 100% 못한 거 아니냐. 2기 당대표를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고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리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길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본분이라면 지금 제가 당대표 연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박수. 의원님이 이럴 때 놀라운 건데,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은 마음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 또한 대중들이 봤을 때 누가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마음, 의심과 당원들의 마음, 당심이 상당히 격차가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굉장히 속상하죠. 그런데 이재명 지도부 체제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적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잘할 것이냐, 누가 적임자냐 하는 부분도 당원과 지지자들이 여론으로 결정해 주지 않을까.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이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승복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 시대에 참 승복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대중에게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뭐 했으니까 스스로 나는 실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몸이 오그라들어 나는.
최고위원 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 때 못 살겠다 심판하자. 그 구호가 아주 좋았다고 총선 슬로건으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자유당 때냐, 무슨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밀어붙여서 결정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좋은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제안했어요. 방금 그런 거 하지 말라면서. 그런데 이걸 제가 제안하긴 했는데 제 작품이 아닙니다. 제 페이스북, 딴지일보 게시판 이런 데 댓글이었어요. 제가 제안했지만 제 게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하려면 절차적으로는 전당대회를 꼭 치러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왔어. 그러면 경선해야 되잖아. 이게 숙제인데요. 누가 후보 등록을 하면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전당대회라는 걸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남아있고. 근데 이제 정치는 법과 달라서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어떤 흐름으로 가다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최고위원들은 선거를 해야죠. 차천타천으로 한번더 거론된 하겠다.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번 더 하겠다는 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최고위원들을 새로 구성하는데 그 또한 또 제 걱정이에요. 정청래 같은 수석 최고위원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거 맞아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 수석 최고가 박용진 의원이 됐어. 삐! 박용진 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은 있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고난과 순환을 받은 실제로 신체적인 생명 위협까지 느껴야 될 정도로 탄압을 받은 대표이기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최고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가끔 대표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최고위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고. 의원님이 최고위원 한 번 더 나가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최고위원이 누가 대신 되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주셔야죠. 최고위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대표도 중요하고요. 국회의장도 중요하죠. 법사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라인업이 제대로 쫙 맞물려야 이제 22대의 이 대혈투에 제대로 임할 수가 있지. 총선 이후에 급격하게 윤석열 정권이 좀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수성하는 입장에서는 더 요란하게, 더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이상의 기세로 그러니까 융단 폭격을 숨 쉴 틈 없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6개월 동안의 시간입니다. 지금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잖아요. 폭풍 전야예요 지금. 일촉즉발, 폭풍 전야, 충돌 직전, 격렬 싸움, 이럴 때는 스크럼 강하게 짜고,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언론으로부터 공격받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중동의 그런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잘 견뎌온 사람이 한 사람 있기는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거든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답답해했던 것이 바로 법사위 회의장이었어요. 가다가 멈칫, 가다가 멈칫. 분명히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탁 밟고, 반면에 과방위원장 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할 때 시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6개월 내에 뭐 큰 싸움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뚝은 작은 구멍 하나로 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축구공의 바람을 빼야 돼. 망치로 때린다고 축구공이 바람이 빠질까요? 날카로운 바늘이 하나 필요합니다. 22대 국회 첫 출발 6개월 동안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요. 우리 민주당 세력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기세차게 힘차게 진군의 북을 울리면서 갔을 때 저희가 대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6개월 안에 보여주는 것. 그게 뭐냐면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 기세 싸움의 첫 전투의 현장이 법사위다. 뭘 질문해도 결론이 법사위잖아. 아니 근데 오늘 왜 부르는지를 실제로 모르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바로 나왔어요. 요 시간에 일정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물어볼까봐 거기 안 가? 그러고 거기 바로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